하얀 모색 속에 비어있는, 우리가 이제 모색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녁 모자 빛깔 색자이거든. 그래서 아마 저물 때, 해가 저물 때의 빛깔,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산협천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협천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매 산골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역시 산에 있는 두매 산골,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 산협천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여기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그림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에 아마 이제 그 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시간적 배경이 있고 여기는 공간적 배경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 두메산골의 저녁 이걸 배경으로 해서 지금 시를 쓰려고 하고 있나 본데, 그때 이 사람은 고독한 느낌을 받았나 봐.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고독함이 느껴지니까 고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산협촌의 그림자를 보고 뭔가 고독한 느낌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고독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파란 역등을 다룬 마차가 한 대 잠기어가고, 등, 불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등을 다룬 마차 그러면 아마 역마차일 것 같아. 역마차. 뭐 역과 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차일 수도 있지만, 또 역과 특정 지역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셔틀 마차 같은 거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색깔이 어떠냐면 파랗네. 보통 파란색 그러면 뭐 따뜻한 느낌보다는 또 차가운 느낌,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색깔이잖아. 한데 잠기어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엔, 여기 지금 아까 산협촌이라 했으니까 아마 산마루길이 있겠지. 그런데 그게 어디를? 바다를 향해 있어. 그러면 이때 이곳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 어떤 그런 산골,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우연. 요즘은 이 전신주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지금은 뭐 전봇대라는 말을 쓰지. 전봇대. 근데 옛날에는 왜 전신주라고 그랬느냐면 전기를 갖다 공급하기 위한 선들을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전보라는 게 있었잖아. 전보. 그 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선들이 있었을 거야.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달고 있는 전봇대가 있을 수 있었어. 그래서 전신주라고도 한 거지.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위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노을이니까 역시 뭐야, 저녁쯤 되겠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저녁에 산협천에서 어떤 풍경을 갖다가 보고 있는 거야. 이때 이 풍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산협천의 그림자, 그 다음에 마차, 그 다음에 산마루길, 그 다음에 전신주, 그 다음에 구름,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보고서 이 시를 쓴 것 같네. 이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는 그 산협촌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산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는 길이 또 하나 이렇게 아마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여기에 지금 역마차가 지나간다 그랬잖아.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는 파란 역등이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역등을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그리고 이 색깔은 또 파란 색깔이라 그랬어. 이렇게 파란색을 한번 먹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전신주가 있었던 그랬어. 전신주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쪽에는 이제 바다가 좀 있었을 것 같다. 바다가 있고 이렇게 아마 있었을 거고, 전신주 위에는 구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구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녁 노을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이 일단 그려진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독한 그랬고, 또 한대, 그 다음에 하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주된 어떤 그러한 분위기는 고독, 외로움, 쓸쓸함,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되지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작은 집들이 있고 갈대밭에 묻힌 돌다리, 갈대밭이 있고 돌다리가 있네. 그리고 작은 시내가 있고 물방울을 굴린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 그림에다가 좀 내용을 갖다가 첨가할 필요가 있겠네. 작은 집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창을 내린다는 얘기는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서 있겠지. 그리고 갈대밭이 있었던 것 같아. 갈대밭이 있으니까. 그리고 작은 시내가 거기에 이제 물방울을 굴린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돌다리가 있었던 거. 이렇게 뭐 돌다리가 있었다라고 해야 되겠네. 안개 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엔. 화원지 그러면 여기 꽃 정원이니까 아마 꽃밭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꽃밭의 벤치 위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드로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가벼운 웃음? 이거 재밌는 표현이네. 이 웃음 그러면 사실은 청각적인 거지. 소리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볍다, 흩어져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웃음을 갖다가 마치 무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각적인 걸로 바꿔서 표현한 그런 공감각적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여기 지금 안개가 자욱하다 그랬어. 안개가 자욱하면 분위기가 왠지 좀 암울한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시들은 꽃다발, 퇴색한 그런 느낌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네. 그런데 이거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는 왠지 좀 대조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네. 그러니까 한낮에는 뭔가 좀 재미있고 즐겁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안개 자욱하고 그 다음에 시들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 보면 요것과 요런 것들은 지금 뭔가 좀 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한낮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던 그런 분위기야. 왠지 이러면 조금 더 애상적인 쓸쓸함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부각되는 느낌이야.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읽고서 또 그림에 첨가할 내용이 있다는 느낌이 드네. 이런 형형색색의 꽃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꽃이 있고 그 다음에 벤치가 있어야 되겠지? 벤치가 있고 그 위에는 꽃다발이 좀 있어야 될까? 시드는 꽃다발 뭐 이렇게 시드는 꽃다발 같은 게 좀 놓여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 외인 묘지의 어두운 숲을 뒤엔 외인 묘지 아마 외국인들이 있는 그런 묘지인가 보네. 어두운 숲을 뒤엔 밤새도록 가느다란 별빛이 내리고 또 그림에 또 첨가를 해야 되겠군. 묘지라 그랬으니까 여기 아마 묘지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외인 묘지니까 아마 십자가를 꽂았겠지? 그리고 그 뒤에 수풀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별빛이 내린다 그랬어. 밤이 좀 깊었네. 별빛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 보면 꽤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되었나 본데? 더군다나 밤새도록 그랬잖아. 밤새도록 그랬으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에는 어두운 건가 별빛. 이거는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를 보여주잖아. 그런 거 보면 요거는 이미지의 어떤 대조 같은 것들이 느껴지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묘지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 그런 거 보면 뭔가 여기에서도 쓸쓸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네. 자, 어쨌든 시간은 많이 흘렀어. 밤새도록이라 그랬으니까 시간은 많이 흘렀네. 공백한 하늘에, 이 공백하다라고 하는 말은 빌공자에다가 흰백자니까 아마 텅 빈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텅 빈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있네. 여인 손길을 저어 10시를 가리키면 여인 손길을 저어 사람인가? 아, 여기서 그 시계를 갖다가
여인 손길을 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일종의 의인화한 거네. 의인화한 거네. 그런데 여기에서 여인 그랬기 때문에 뭔가 조금 초췌한, 뭐 이런 느낌의 메시어인의 열시를 가리키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바늘 말하는 것 같은데, 시계바늘을 갖다가 그 여인 손길이라고 의인화시켰구만. 날카로운 고탑같이, 고탑 옛날 탑이지. 옛날 탑, 옛탑 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퇴색한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 바랜 뭐 이런 얘기잖아. 색깔이 바랜 이고, 우리가 이제 성교당 그러면 이제 성당, 교회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 어떻게 뭐 기독교죠. 어쨌든 뭔지 기독교 계통 이런 쪽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 퇴색한 성교당 위에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지금 들리나 보구만. 종소리. 그런데 종소리가 푸르러? 그리고 이게 분수처럼 흩어져? 소리가 어떻게 분수처럼 흩어지지? 그리고 푸른색이지? 이거는 원래 이제 청각적인 건데, 이게 이제 시각적인 걸로 바꿔서 표현하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이거 일종의 공감각적 표현에 해당하는 게구만. 그러니까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분수처럼 흩어진다 그랬고, 그 소리가 마치 푸른색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다면 분수처럼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왠지 그 역동성 같은 게 느껴지고, 푸르름에서 우리는 어둡고 맑고 깨끗함, 그러한 이미지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에 한 년을 한 행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명사로 끝냈어. 왠지 이러니까 뭔가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네. 역시 이 부분에서도 그림에 뭔가 지금 첨가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 시계탑이 있었던 것 같아. 시계탑. 여기 앉아 시계탑을 하나 그려볼까? 그리고 10시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했어. 고탑 같은 종탑에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첨가해야 될 것 같아. 교회를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까? 종탑이 있고, 여기에 교회당이 있는데, 여기에 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종소리가 퍼져나간다는 거겠지.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10시는 언제인가? 밤 10시인가? 아침 10시인가? 왠지 느낌에 여기에 밤새도록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10시에 종을 친다? 밤늦게 종 치는 건 좀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 6시, 정오, 그 다음에 저녁 6시 뭐 이렇게 종을 치거든.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10시는 아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밤새고 아침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시는 앞에서 노을이지는, 그리고 모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녁이야. 그리고 여기 밤새도록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아침, 그러니까 저녁, 밤, 아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적 순서로 시가 전개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시를 보면 웬만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보통 뭐 그냥 어떤 정경을 묘사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어떤 그런 회화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가 1930년대에 주지주의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그런 계통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다. 이 시는 1930년대 작품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어. 사실 이 1930년대에 이렇게 이국적인 어떤 도시 풍경,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시를 쓰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야.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전통적인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 작품을 이해한다고 한다 그러면 좀 이 시가 좀 독특한 분위기,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이 작품은 이러한 1930년대의 모더니즘 계열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걸?